2일 산업 폭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용접 작업 중 폭발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과 일신방지 개발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반발을 감안해 대형마트 대신 프리미엄 쇼핑몰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합동 붕괴 사고는 무고한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반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해를 넘기며 유가족들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데요. 넉넉하진 않지만 수십 년간 나눔을 실천해온 이웃들이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관계기관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노동청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소방당국이 용접 작업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탱크 안에 가연성 물질이 30%가량 차 있고 유증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탱크 상부의 용접 작업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일 산업은 사고 직후 용접 작업이 없었다고 밝힌 뒤 원인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폭발로 날아간 구조물에 용접기가 설치돼 있었고 화기 사용 준비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용접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KBC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소방당국의 잠정 결론은 폭발 원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첫 판단입니다. 용접기라든지 작업 현장에 발견된 작업 공구, 작업 허가서 이런 것들로 이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상부에서 긁고 시키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앞서 2일 산업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선 광주지방노동청도 작업 허가서의 가스 측정 기록 조작 의혹을 제기한 KBC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38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데 이어 관계자를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일 산업과 유사한 잔유를 정제 처리하는 곳하고 기름을 이렇게 유류를 대량으로 보관하는 탱크들이 많은 곳 위주로 해가지고 6개 정도를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고요. 2일 산업과 도급업체 서원플랜트 대표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입건한 전남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청과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광역시 임동에 있는 옛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광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곤 하는데요. 광주광역시와 개발사업자 측이 모두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르면 내년 3월 이후엔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1930년대 처음 문을 연 전방과 일신방직. 일제강점기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 노후화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2019년 8월 평동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며 광주시에 용도 변경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와 개발업체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다 지난 11월 광주시는 일부 공장 건축물을 보존하고 나머지 부지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개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른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개발업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지부진하던 부지 개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특히 이제 타당성이나 기업 유치 전문가들에게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개발업체는 3개월 안에 사업 계획서를 내고 본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 모두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 3월 이후엔 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개발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형마트 대신 그동안 광주에 없던 프리미엄 쇼핑몰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개발에 광주시는 아파트가 아닌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위주 개발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의 면적은 모두 29만 제곱미터, 개발 용도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일단 가장 큰 면적을 상업시설로 채운다는 계획이지만 창고형 할인마트 등 대형마트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춰 개발 사업자는 고급 백화점이나 타워형 상업시설 등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도 일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텔이나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업시설은 좀 그런 형태, 프리미엄 형태로 예, 그렇게 늘 계획입니다. 중심 상업시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거시설의 규모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문이 무성한 아파트 4천여 세대는 광주시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이나 중심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클 경우에는 주거시설의 규모도 그에 상응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만큼 훌륭한 거를 유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거의 비율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라고 하는 거가 딱 얼마 이상은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원지를 만들기로 하고 골프장만 지은 어등산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꼼꼼한 개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남방직 부지 내 요양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의 강제 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남방직 부지에 입주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물과 소화기를 뿌리는 등 강제 집행 인력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집행 인력 한 명이 다치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 전남방직은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명도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승소했습니다. 올해도 광주와 전남에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중 도심 한가운데에서 무고한 시민 10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건물 붕괴 사고는 단연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반년이 지난 지금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신민지 기자입니다. 멈춰있는 시내버스를 향해 5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한가로웠던 오후의 도심은 나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은 아직도 당시의 참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작업지 시설을 지키지 않은 엉터리 공사와 현장을 둘러보지 않은 노릇관리, 감독 정황이 속속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는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 비리로 확대됐고 뒷돈이 오간 불법 재하도급 계약과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에 관여한 정황이 연달아 드러났습니다.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저희가 원하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번 검증을 통해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주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는 결론이 나면서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쟁점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국 해를 넘기며 유가족들의 울분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학동 참사 자체도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다가 지금 진실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있어서 유가족들의 고통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좀 신속하게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후속 조치도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동 사고 이후 경찰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낯을 드러낸 재개발 관행이 바뀌고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60명, 27일 70명, 28일 8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북구의 초등학교에서 1명, 남구의 초등학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 확진자는 82명, 전남은 41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지역 제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의 광주 전남 지역 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2.6%로 2019년보다 4.5%포인트 떨어졌고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2.3%보다 낮았습니다.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제조업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올 4분기보다 21포인트나 하락한 92로 나타나 내년에도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자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도 수십 년간 나눔을 실천해온 평범한 이웃들이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백지훈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작은 구두방에 빨간 돼지 저금통이 놓여 있습니다. 구두방 주인 김주술 씨는 손님에게 받은 구두 수선비 가운데 10에서 20%를 돼지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15년 넘게 쌓인 돈은 2천만 원이 넘었고 구청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됐습니다. 김 씨의 구두방은 양동시장에서 대인 교차로로 옮겨졌어도 돼지 저금통은 꾸준히 구두방 한쪽을 지켰습니다. 즐거움을 갖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분명히 자기에게 그 즐거움이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나눔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72살 김희만 씨는 매일 100원씩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가까운 지인들도 100원 기부에 동참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7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기부단체가 됐습니다. 그 책상 속에서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뒹군 것을 보고 아무리 어렵지만 누구나 100원짜리 하나 정도는 있을 거이다. 그래서 하루에 100원씩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봉사로 시작했던 반찬 나눔은 사람과 사회를 등졌던 이웃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끄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제 갖다 주는 것보다 본인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서 꾸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밖으로 나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나눔. 광주시는 작지만 큰 이웃사랑을 오랫동안 실천해온 3명의 시민과 무료 급식 봉사단체 한 곳을 선정해 2021 광주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송기현 지회장과 임직원들이 1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성군 체육회 고상훈 회장과 이사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KBC 8시 뉴스와 2021년 10월 1일 KBC 모닝와이드를 통해 광주 모 여고 교사 3명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2020년 7월에 2심 무죄 확정을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해당 교사는 자막으로 표시된 내용 중 학생에게 했다는 말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학교 측이 가해 교사라고 하면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는데 이후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천정배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대사면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내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천정배, 최경환, 이용주 전 의원 등 10여 명에 대한 입당식을 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복당 절차는 내년 1월 3일부터 보름간 진행되지만 호남계 인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별도 입당식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현 전 의원을 비롯해 권무갑, 정대철 등 동교 동기 인사들도 대사면 기간인 1월 중에 복당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선을 70일 앞두고 여권 대통합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